네, 이슈 나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샤프 지분 투자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샤프의 지분 3%를 사들였다고 전했지만 국내 증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주가 2% 넘게 빠진 데 이어서 오늘도 1%대 하락으로 150만 원 선 결국 다시 이탈하는 모습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샤프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7거래일째 이어온 매수 흐름을 멈추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 짚어보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할 전문가 오늘 전정현 전문가 나와 있으시고요. 오늘 또 허준식 해설위원 임혜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삼성전자의 1,200억 원대 이 샤프 지분 투자는 양측 모두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샤프로부터 액정 패널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또 샤프는 투자금을 통해서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도국 기자의 얘기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임혜신 기자, 삼성전자의 일본 샤프 지분 취득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삼성전자와 샤프는 경영 재건을 위해 제의를 맺었습니다. 샤프 이사회는 이달 28일 삼성전자에서 104억엔,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의 출자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샤프 전체 주식의 3%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상위 5번째 주주가 됩니다. 금융기관을 제외하면 최대 주주입니다. 최근 샤프는 TV와 액정 판넬 사업이 악화되면서 실적 부진을 겪어왔는데요. 앞서 대만 호나이 그룹의 지분 9.9%를 670억엔에 매각하는 자본 제휴를 추진했지만 샤프 주가가 급락하면서 실패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약 2천억엔의 사채 상환 기간이 다가오면서 재무 기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샤프의 구원투수로 나선 셈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LCD 패널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신 지분 투자를 통한 외부 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증권업계에서는 60인치 이상 대형 LCD TV뿐 아니라 프리미엄급 TV와 태블릿 PC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간의 윈윈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제휴를 맺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서로 간의 윈윈 효과는 없을 것이다. 샤프 효과는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급락했던 배경들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도 재료가 될 것이다 아니다 좀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허 소송 관련해서 애플과 노키아 관련된 이슈들까지도 좀 겹쳐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추급적으로 보면 어제 급락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기호 LIG 투자증권 이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이제 테크니컬로는 상당히 좀 영향이 큰 사람인데요. 큰 연구원이신데 3월달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요즘에 이 외국인 선물 매매 패턴을 보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 했을 때 270선, 선물 지수 기준으로 270선 부근, 그러니까 코스피로 환산하면 이제 2040선이 될 텐데요. 이 부근만 가면 외국인이 포지션을 매수해서 매도로 바꿔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이 다음 주 목요일이죠. 3월 14일 만기 날까지는 코스피 TP를 한 2030 정도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투자 심리 악화로 연결돼서 프로그램 매물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원들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들 이야기 들어보면 박영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 이야기로는 샤프에 대한 삼성의 투자 한 1,000억 원대 나왔는데 삼성 캐시플로우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은 의미 있는 재무적 이슈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삼성은 실제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캐시가 37조 4,500억이나 있습니다. 기말 현금이 지금 현금 흐름표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37조 원 넘게 캐시가 있죠. 그래서 그렇고요.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제 샤프 관련한 게 호재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수급적인 요인에서 또 찾아야 되겠다 급락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6 스펙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일부 우려하는 것처럼 아이폰 6가 지문인식 기능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스펙 강화가 되면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었는데 이 박영주 연구원 말로는 아직 LED 디스플레이에 애플이
뭐 기판 사이즈 발주도 안 한 상황인데 무슨 그 스펙 논의를 하고 있냐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으면서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그 아이폰의 신종 기기에 대해서는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좀 규정을 했고요. 또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시장 내에서는 단말기 쪽 관련해서는 하드웨어 진화가 일단 요번 시리즈까지 완결된 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고 그러면 더 이상 하드웨어 가지고는 새로 손님 끌어당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고객들을 끌어당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미 고사양화된 이런 단말기 기종 앞두고 있어서 싸게 파는 쪽, 그러니까 투엔드 이익권 업체들인 뭐 LG전자라든지 중국 단말기 쪽이 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게 이제 1위권 업체인 삼성한테 불리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예전 사례를 점검해 보면 그 노키아가 하이엔드로 끝장을 봤을 때 삼성이라든지 2위권 업체들이 노키아 핸드폰의 장점만 출연해 가지고 보다 좋게 더 싸게 핸드폰을 만들어 추격했던 것처럼 이제 삼성을 뒤쫓는 2위권 업체들에서도 비슷한 전략이 나오면서 삼성을 조여올 것이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삼성으로서는 일단 휴대폰에서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면 하루빨리 보다 나은 디스플레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어떤 뭐 성과물을 내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샤프 이슈를 좀 더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제휴가 도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샤프의 또 최대 고객이 애플이기 때문에 이번 제휴로 애플과 삼성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대만, 또 일본의 연합 구도가 깨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번 제휴로 인한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전정일 전문가님. 첨단 기술을 일단 확보하자는 목적이 이제 제일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 견제 목적은 이제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로서는 이제 TFT 그 LCD에도 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그조 쪽이 이제 중간 정도 상급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극건에 대한 기술력을 지금 샤프를 통해서 이제 받자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그조 첨단 기술, 옥사이드 TFT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네, 같은 얘기인데 이쪽을 확보하자는 목적이 이제 제일 크다고 이제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UHD, LCD가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대형 스크린 쪽에서 역시 그 수위를 점하자 이런 측면이 이제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애플 견제, 그리고 지금 패널을 수급받는 데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죠. 그러니까 샤프 쪽을 하나 더 추가하면서 이원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각화하면서 어떤 그 물량을 안정적으로 받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요번에 여하튼 그 OLED 쪽으로 삼성전자에서 집중을 할 수 있게끔 LCD 쪽 부품은 이제 샤프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을 받게 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 55인치 있죠. 네, 55인치 이상에서는 LCD TV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제일 높았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60인치 이상 대형급이거든요. 이건 샤프를 이용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60인치 같은 경우 보면은 샤프가 54%대죠.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이용을 해서 첨단 기술도 확보하고 편안하게 가자. 네,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 대애플 해가지고 고해상도 패널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 그 원형 그림 보시면 역시 아직 LG 디스플레이가 50%인데 요 영향력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은 지금 현재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삼성전자 쪽에서 이원화되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좀 떨어지겠죠, 약간. 네. 예, 떨어지고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올라가죠. 그런 측면의 강점은 역시 존재한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전에 애플 쇼크로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꽤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번에 보상받는 차원이다. 그 목적도 제가 볼 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샤프사로부터 부품을 아무래도 삼성 쪽으로 공급하고 또 애플 쪽으로 공급한다면 샤프사에서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플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크다고 봐요.
국내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타격을 볼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예,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별 득실 비교가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 표 한번 보시죠. 네, 표 한번 보시면 자, 요거는 뭐 딴 증권사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인용을 한 건데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하고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은데요. 네. 네, 삼성전자 역시 득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실 104억엔 지출인데 사실은 그 삼성전자 여유 현금이 37조거든요. 그 중에 한화로 1,250억 원 정도 지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과연 삼성전자의 재무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겠고요. 샤프는 역시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전개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심화된다는 그런 마이너스 요인 정도만 존재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60인치 이상급에서는 삼성전자를 이제 못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좀 약점이 있다. 되게 그렇게 정리를 되게 할 수 있겠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가 제일 타격이 있고 네. 국내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는 플러스 요인이 많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제휴로 인한 각 업체별 득실을 또 잘 정리를 해 주셨네요. 자, 또 다른 이슈도 좀 보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하면 갤럭시 S4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는 14일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한 뒤 다음 달부터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증권가의 얘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임혜신 기자, 갤럭시 S4 관련 모멘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관련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최근 갤럭시 S4에는 눈동자만으로 화면을 움직이는 등 여러 신기술이 탑재됐다는 소식에 부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지난 5일 모바일 플랫폼 업체인 필링크는 가격 제한폭인 14%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이오 인식 전문 업체인 슈프리마는 5.96%, 플렉스컴은 3.58% 등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신규 모델 수를 줄이는 대신 휴대전화 모델당 출하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부품 공급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갤럭시 S4의 부품 업체 수혜 폭은 이전 모델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파트론 등을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이 살아나고 있는 데다 갤럭시 S4 판매까지 호조를 보이게 되면 올 들어 주춤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갤럭시 S4 출시가 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증권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허준식 해설위원님, 갤럭시 S4가 출시가 되면 오히려 주가가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네, 그 6일 날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그 신문에 삼성전자 관련 이제 분석 보고서가 하나 소개가 됐었는데 기자를 통해서요. 내용을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이제 애플처럼 신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주가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애플이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작년 9월 달이죠. 아이폰 5 출시 앞두고 주가가 705달러로 사상 최고치 경신한 이후에 출시하고 나서 바로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어제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점 대비로 무려 39%나 급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처럼 삼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제품 갤럭시 S4가 출시되면 이런 같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철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근거는 일단 전작 대비로 디스플레이가 보면 뭐 좀 더 커지고 조금 좋아진 거 뺀다는 것 제외하면 뭐 플렉서블이라든지 뭐 배터리 성능 면에서 혁신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서 뭐 시장 반응이 뭐 어떨지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S4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데 판매량 관련해서는 사실 예상처럼 잘 나올 수도 있겠는데 차기작에 대한 어떤 그 서프라이즈한 이슈가 없다면 주가는 그 애플의 경우처럼 시들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인 거고요. 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고가형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이 하이엔드 시장 쪽이 한 50에서 100%가량의 성장세를 보였다면 연간으로 향후 앞으로 2년간은 한 10에서 15% 정도의 완만한 성장에 그칠 것이다. 뭐 이러한 점도 관련주에 이제 삼성전자한테는 악재 요인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의 리스크는 마진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영업이익률 관련한 이야기인데 스마트폰 트렌드가 지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하이엔드에서 중저가 보급형 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요. 근데 모든 기능이 다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하이엔드 것보다는 꼭 필요한 기능만 필수적으로 넣어서 저가에 공급하는 단말 쪽에 대한 매력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런 대세라고 한다면 추세라고 한다면 삼성도 이런 상황에 노출됐기 때문에 중저가 제품에서의 마진을 높여야 될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하이엔드급에서는 영업이익률이 35%까지 나오는데 중저가 쪽에서는 1%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아주 그냥 혹평을 내놨는데 사실 삼성은 이 고가 스마트폰에서만 수익을 내고 있지 대부분의 섹터에서 좀 약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삼성도 향후에 이제 판매 부진에 시달릴 수 있겠고 획기적인 어떤 신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진도 예전만큼은 안 나올 것이고 그래서 주가도 주춤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중저가 폰 마진이 너무 낮다는 점, 또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특허 이슈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여부 판결을 또 13일로 연기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영국과 일본 법원 쪽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향후 시나리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두 가지 부분입니다. 법원에서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건하고요. 그리고 ITC에서의 조치, 이 두 가지가 지금 크게 보면 있는 건데 법원의 판결은 사실 손해배상 금액을 그대로 내면 되거든요. 그대로 가면 되는데 ITC 국제무역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편결이 나는 것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판매 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요번에 사실 애플이 그 삼성전자 특허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 그 판결이 연기된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연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애플한테 그 특허 침해 여부 그 판결 당하고 있는 게 있죠? 네, 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4월 1일자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금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3월 27일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애플의 요번에 연기된 건의 이 특허 침해 건은 별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애플의 최신 제품이 누락됐죠? 아이폰 5나 아이패드 4나 아이패드 미니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포함이 안 됐고 예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것들이 판결 끝날 때까지 간다면은 영향력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가 예비 판결이 더욱 중요하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그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허 소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 그려놓고 그 옆에 이제 그 자잘하게 그렇게 소송건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정도의 모습인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참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만은, 1단계적으로 한미 소송 특허별 비교표도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품목별로 다양하게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미국 소송 일지건도 지금 현재 그림에 보시듯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삼성도 그렇고 이제 애플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삼성이 이번에 그 3월 27일 결과에서 안 좋은 건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통신 특허권을 가진 뭐 노키아라든가 이런 쪽하고 이제 애플이 또 다시 이제 맞붙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로 충돌은 꽤 피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판결이 나오면 삼성이나 애플 쪽에서 다 항소를 할 겁니다. 항소를 해서 또 소모전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듯이 그쪽 그 애플 쪽 대표자 만나서 아마 타협을 할 그럴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허 소송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삼성전자 참 요즘에 이슈가 많습니다. 샤프 제휴 이슈, 갤럭시 S4 이슈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일단 그 삼성의 이익 모멘텀은 그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익 성장률만 보면 2012년도에는 그 연간 순이익이 23조 잠정으로요. 23조 8,452억 원 나와서 2011년도보다 73% 늘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근데 순이익이 지금 전망치가 어제자 기준으로요. 29조 7,700억으로 연간으로 작년보다는 25% 정도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70%대에서 20%대로 이익 모멘텀이 꺾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가도 지난해보다는 저조하다. 원론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연간으로 삼성이 44% 올랐었는데 올해 현재로는 오늘까지 추가로 밀려나면서 한 2%가량 작년 대비로 올해 연간으로 한 2% 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갤럭시 S4 출시 전으로 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부터는 워낙에 다른 쪽보다는 이 삼성 쪽의 실적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시장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길게 보면 지금 시총이 한 220조 원 정도에서 거래되는데 올해 순익 전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조 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퍼가 한 7배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제가 봤더니 애플이 선행퍼 기준으로 지금 8.54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플보다 조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매수 대응은 유효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워낙에 지수에 대한 어떤 그 고점 부담감 그리고 뭐 북한 리스크라든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고유의 어떤 그 뭐 특허 소송전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은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정현 전문가님,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허 의원님께서도 이제 좋은 지적을 이제 주셨고요. 1단계적으로 이번에 그 판결은 연기된 건이고 이제 3월 27일 판결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27일 이전에는 조금 흔들릴 개연성은 좀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이미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도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파생 상품 쪽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총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 영향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선물 옵션 만기 다음 주 목요일 전에는 좀 흔들리다가 아마 그 선물 옵션 만기 지나가면서 좀 돌파구를 열었다가 3월 말경에는 또 이제 그 특허권에 대한 ITC 판정 있죠. 예비 판결. 그 건 때문에 조금 또 흔들리는 이런 수순으로 이제 전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샤프 지분 인수권은 악재가 아니죠. 악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허 의원님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은 현재 PER을 보면 대개 한 7.5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상 순익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금년도 7.5배. 그리고 PBR이 한 1.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PBR 밴드는 삼성전자가 일전에도 2배수까지 갔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 번역까지라면 대개 155만 원대 위쪽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보고요. 요번에 21선이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적정한 매수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나우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와 전략 분석했습니다. 두 분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